라스트 빅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I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장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예전에 AI 관련돼서 제일 빨리 올라갔던 소재주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고점 대비해서. 당시에는 한 6만 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3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쌍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이제 전방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좀 일단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걸 가지고 반박하는 애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논리가 좀 빈약한 걸 가지고 너무 억지를 부렸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해서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직접 직납을 하는 회사고 그 외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MLB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향의 MLB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3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장 추가로 지은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걸로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ASP의 상승인데 평균 판매 가격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올라가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개선이 더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오면서 영업이익률 상승이 주가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한 도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하반기에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정도 자리면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자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전에 그 주가가 전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정도 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회복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그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네. 지금 AI 관련돼서 이제 뷰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고 말은 많았습니다.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투자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를 지금 얼마 전에 젠스랑 씨가 얘기를 했고요. 예. 네. 아직도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놀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전히 빅테크 회사들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거고요. 이게 확대되면 사실은 이제 그 국가 보안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또 투자들이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부들도 지금 줄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부 차원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그 안보를 위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AI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등락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10년 사이클을 보고 덤벼도 사실은 괜찮은 사이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 국면에서 한번 올랐다가 사실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AI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형이라든지 통신 장비용 그다음에 지금 AI 가속기 관련된 것들이 다 지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 중국 공장도 지금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국내도 지금 증설을 5공장을 더 하나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수페타시스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가 회복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수페타시스를 먼저 살펴봤고요. 자, 약간 맥락을 이어서 바로 SK하이닉스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한데 그 모건 스탠리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주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이제 종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두 분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진짜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 조정이 없었다면 코스피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또 결국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걱정 혹은 또 이게 너무 한쪽에 편중됐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도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는 너무 좀 일방적인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리포트에 동의한다라고 그러니까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챙겨볼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물론 HBM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맞지만 지금 D램하고 이제 HBM하고 비교했을 때 HBM의 영업이익률이 한 50%가 좀 넘고 D램 같은 경우는 한 35%,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D램은 조금 그 마진이 줄어드는 타격은 좀 크지만 네. HBM은 앞으로 이제 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만약에 반도체 자체 수요가 급감한다, HBM의 수요가 급감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비쌀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황이 물론 이게 쇼맨십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사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뭐 이상하게 말을 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집단,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투자는 갑자기 급감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세계 1등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지금은 주가에 없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 오늘도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1등이라는 자리를 빼앗긴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물론 다시 뭐 7월달 고점 25만 원대까지 V자로 오른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는 분할 매수해 보면서 10월 실적 장세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아직 겨울 오지 않았다. 모건스탠리 그 보고서 내용에 반박하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면 10월 실적 장세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2차 전지 쪽에서 또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쪽에 이슈가 있었죠. 전고차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두 분 모두 X 주셨어요. 이거 지금 CG가 잠시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네. O가 아니라 X신 거죠? 예. 네,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좋은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GM이라는 회사, 잼이라는 회사와 같이 이제 대련 양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전구체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같이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사모펀드들도 뭐 매각을 하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 호재는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더 주겠다, 다시 주겠다라는 게 호재였지만 사실 더 큰 악재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자체에서 2030년부터 전기차 아니면 못 팔게 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을 이제 퇴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독일의 주요 산업이 지금 뭐 거의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예. 종사자 단일 업종으로 종사자 수도 가장 많고 그 업종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다음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예,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드라이브만 걸면 어떡하냐. 5년 남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이거 전기차 관련돼서 포드가 쫓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40만 원대까지 거의 복귀를 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에 한 30% 성장한다는 걸 반영하고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단기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국산화 수혜로 이제 에코프로버티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도 보면 결국엔 중국이랑 합작법인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 거랑 똑같다. 그럼 나중에 이게 또 분쟁이 될 수도 분쟁의 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자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시장의 회복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야 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어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더해주실 건가요? 네, 뭐 비슷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2차전지주들이 강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SK온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또 미국에서 IRA 관련해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도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뭐 전고체 배터리,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버티가 중국 기업하고 어떤 합작법을 설립을 한다. 그거는 미국 시장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 자체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뭐 이래서 안 좋은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단기적 추세 그 캔들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어느 정도 예단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전혀 개선된 부분들이 없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판매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 차량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더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어느 지점에서의 지지선이 확인되는지를 체크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의견을 X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남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 여쭤볼게요. 삼성전기 관련해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자, 한농화성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OX로 갈렸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삼성전기 관련돼서 이제 MLCC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고객사에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중에 이제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주로 또 언급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이쪽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더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 전기발 이슈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오히려 좀 내일 만약에 더 뜬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여전히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지금 삼성 전기가 개발한 거는 네. 초소형으로 만든 겁니다. MLCC가 굉장히 작거든요. 예. 작게 만들어서 지금 웨어러블 기기에다 들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휴대폰으로 썼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시간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됐다고 해서 자동차도 되고 뭐 다 되고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랑은 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단기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O 들어주셨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전기의 개발로 인해서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혹은 중요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도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져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움직였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멀리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게 뭐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바로 차량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쪽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차량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한 지난 3월달 고점 때 한 26,000원, 7,000원대까지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 네.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율주행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예, 뭐 넥스트칩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주요 이슈는 자동차용 HBM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외에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좋은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 때문에 좋은 건데 물론 테슬라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FSD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리도 넥스트칩이 그동안 좀 그 자동차용 반도체 이쪽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엮여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뭐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좀 터졌는데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눌렸다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도 한 뭐 121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리는 뭐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팹리스 업체 1위 첫 번째 기업이었기 때문에 넥스트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여전히 영업이익이란 이런 것을 본다라면 뭐 대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내년에 흑자전환 자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 내년 가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로봇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로봇 사업 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업도 제대로 흑자가 안 나는 상황에서 과잉 로봇 사업 쪽에 투자를 한다? 이건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원래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달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넥스트칩은 전혀 움직임이 못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X를 표시했습니다. 네, 넥스트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